Missing your body, missing your eyes, I'm missing the way you look at me. Well, you never love me, you never love me. What do you break my in peace? And I cry for your love, and I'm hearing your voice calling me one more time. I'll never call your phone, baby. Oh, baby. I will never call. 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요, 추심이에요, 추심.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판결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그 판결문을 집행해서 돈을 받아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결문 받아서 확정까지 됐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돈을 받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건 대여금 채권이라든지 금전 채권을 구하는 판결문이 확정됐을 때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청구해서 그게 확정됐을 때는 뭐 당연히 다른 절차를 밟아야 되지만 금전 채권의 경우를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돈을 안 주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재산이 어디인지 모르니까 재산 명시 신청합니다. 그리고 재산 명시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이 어디인지 모르겠다. 그럼 재산 조회 신청도 하고 그 다음에 또 6개월 동안 판결문 받은 다음부터 6개월 동안 돈을 안 갚는다라고 하면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 신청도 해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 사람이 은행이 주거래 은행을 알아요. 그러면 거기다 압류 추심 명령을 하거든요. 압류 추심도 하고 압류 전부 명령이라는 것도 하는데 일단 오늘 제가 얘기 드릴 건 추심 명령. 압류해서 추심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여기 중요한 팁들이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먼저 추심 명령이 뭔지 살펴보면요. 추심 명령이란 압류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 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무자에 가름해서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것.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압류하려고 한 채권자잖아. 근데 채무자는 나한테 돈 줘야 되는 피고, 그 채무자가 제3자에 가지고 있는 채권을 내가 직접 청구를 하도록 추심할 수 있는 명령을 받는 게 바로 추심명령이라는 거야. 추심명령 효과도 한번 살펴보면요. 그 추심의 소홀이라는 게 있어요. 민사집행법 239조에 보면 채권자가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한 때는 그때부터 생긴 채무자의 손해를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이게 은행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채권자가 있고 제가 있고 지금 우리 PD님이 다른 사람에게 갖고 있는 채권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추심한다고 해놓고 제대로 추심을 안 했어. 그리고 원래는 추심이라고 하는 게 PD님이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채권을 제가 추심해서 가지고 가는 건데 그걸 소홀히 해가지고 소멸시효가 만약에 뭐 도달했다거나 아니면 돈을 못 받는 일이 생기면 그 손해를 내가 대신 배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심한다는 게 내 권리만 행사하는 게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내 채권을 행사하지만 채무자가 본래 자기가 갖고 있는 채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을 내가 압류해 놓고 추심하기 때문에 그걸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때제때 빨리 추심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250조에서 무슨 규정을 갖고 있냐면 압류 채권자가 추심 절차를 게을리한 때, 만약에 제가 압류만 해놓고 추심을 안 하고 있었어? 그때는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추심하도록 최고하고 그 다음에 최고에 따르지 않을 때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직접 추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압류 채권자가 나만 그 사람한테 돈 받으러 간 게 아니야. 지금 PD님한테 그 채권자가 여러 명이 있다고 쳐봐요. 근데 다 재판을 했어. 근데 내가 압류를 했어. 압류를 해가지고 그 채권 못 팔게 하고 추심하러 가야 되는데 추심을 안 하고 있을 때 다른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배당을 요구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받을 돈이 있어서 나도 판결 받았으니까 너 빨리 추심해와. 같이 나누게. 그랬을 때 만약에 그 기간 내에 이 사람이 추심을 안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압류해놓고 그러면 이 배당 요구한 사람이 그 빨리 일정한 기간 내에 추심하라고 최고할 수 있고 안 그러면 그때는 자기가 대신 추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채권 추심이라는 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나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만약에 PD님이 빚을 여러 명한테 빌렸는데 여러 명의 채권자가 다 달려들었어? 근데 내가 먼저 압류를 한 거예요, 판결문 갖고. 그럼 압류를 해놨으니까 처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있잖아.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압류를 기왕 해놨고 거기 채권을 추심하니까 다른 채권자는 기다리고 있는 거야, 싹. 그래서 여기서 추심을 해오면 자기가 배당 요구를 하는 거야. 나랑 같이 나누자? 채권자는 원래 평등합니다. 그래서 1억 원 가진 사람하고 2억 원 가진 사람하고 재산이 만약에 한 사람이 압류 추심을 해오잖아요. 그러면 배당 요구한 사람끼리 비율대로 나누는 거예요, 채권자.
1억 원 받았다 그러면 2대 1로 나누는 거죠. 1억 원 가진 사람은 뭐 3천만 원만 갖고 2억 원 가진 사람은 그 7천만 원 갖는 식으로 이렇게 비율대로 나눠서 찢어 갖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 압류 채권자가 자기 권리만 행사한다고 생각해서 압류해 놓고 너무 느긋하게 있다가 오히려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거나 거꾸로 그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른 채권자가 직접 또 추심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압류한 채권의 금전 채권에 대해서 압류 채권자는 추심 명령이나 전부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추심 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 채권자는 대위 절차 없이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이건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압류랑 추심 전부는 같이 가요. 이건 굉장히 좀 다른 의미인데 지금 제가 계속 설명드린 건 압류 추심이잖아요. 채권을 압류한다는 건 피디님이 다른 사람한테 가지고 있는 채권을 처분하지 못한다. 양도하거나 수령하지 못하도록 압류를 해놓는 거야. 대신 그거를 내가 추심하겠다고 하는 게 추심 명령이고 또 하나는 그 채권을 나한테다 전부 옮겨. 그러면 나는 내 채권을 소멸해요. 내가 갖고 있던 채권은.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에 상관없이 소멸하기 때문에 압류 추심과 압류 전부는 다르다는 거예요. 추심 명령 받으려고 그러면 신청 방법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집행서류 여기로 들어가신 다음에 압류,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서 클릭하시고 문서 작성을 제출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압류 채권 및 추심 명령 신청서 있죠? 여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오늘 제가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추심 신고예요.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중요한 팁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1항의 신고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 요구가 있었을 때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채권을 압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추심을 했는데 추심을 한다는 건 내가 돈을 얼마를 받아와. 내가 얼마를 받겠다라고 지금 추심을 했어. 그러면 이거를 법원에 바로 신고를 해야 돼요. 내가 신고하기 전에 추심만 해놓고 신고를 안 하고 있었네? 그 기간 내에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 요구를 그 사실을 알고 나도 줘 라고 했을 때는 혼자 가지면 안 돼. 나눠 가져야 되기 때문에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민사집행법 247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해서 우선 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이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다음 시기까지 법원에 배당 요구할 수 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36조에 따른 추심의 신고를 한 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채권자가 나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PD님이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받을 돈 1억 원이 있잖아요. 그럼 PD님이 채무자로서 돈을 줘야 될 사람이 나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 있고 또 임대차를 만약에 줬어. 그러면 그 사람이 임대 보증금 달려고 하는 채권인데 그게 확정일자까지 받아둔 우선변제권이 있는 청구권이야. 그 사람도 배당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사람이 판결문을 지금 받은 사람이 있다. 그런 거 판결문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실질적으로 그 판결문에 따라서 자기가도 추심하겠다라고 해서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채권자가 여러 명 있을 때 나눠 가져야 되기 때문에 빨리 추심 신고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나 혼자 가질 수 있었던 돈을 결국 나누는 꼴이 돼요. 다른 사람이 배당을 요구를 할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이 추심 신고를 바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주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기 채권자, 추심 채권자 입장에서는 추심을 즉시 추심 신고를 할 필요가 있다.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 요구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추심 신고를 미루다가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 요구하면 그만큼 배당받는 액수가 줄어든다. 결국은 주의해야 된다는 게 추심을 한다고 해서 압류 추심했다고 해서 그냥 추심 신고 안 하고 있으면 자기 금액이 추심한 금액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 얘기 드리려고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